자, 그럼 독립협회 창립 배경을 이제 볼게요. 일단 이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아라파트 이후에 고종은 친일나라를 해산하고 박정희나 이완영, 이번진 같은 정동국학부 출신의 칠러 대각이 출범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독립회가 이제 서재필 박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성립됐죠. 그 목표는 조선의 자주 독립 수호와 국민의 계몽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다. 예. 그러면 독립회 그 창립 배경과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아가파츠의 영향도 있죠. 그리고 서재필이 기국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갑신정변 때 이제 뭐냐면 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요. 그 미국 여자하고 또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올 때 이제 뭐냐면 필립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식 이름이 필립 제임스죠. 예. 그래서 서재필을 거꾸로 쓰면 그 외국식으로 필립 제임스가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가 도중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정부와 갈등을 겪게 돼서 다시 돌아가요. 미국으로. 예. 그래서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독립협회는 그 후에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개혁 사상 고취와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 추구에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하죠. 자, 초창기 때는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줬어.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뭐 좋지 않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 정부 관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점점 이제 뭐냐면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집권했던 정동파 내각은 간민 간의 이해 촉진과 국민 계몽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독립협회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독립협회 성격은 진보적 성향의 관료를 결집시켜 초창기 때요. 근대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였다.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을 했고요. 구성을 보면 되게 다양해.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동고등학교 세력도 있고 난공호 같은 어떤 세력도 있고 건양협회 같은 그 초창기 때 이제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그런 세력들이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지도부 성향을 보면 범법 자강적 신지식인들 뭐 영국식 미국식 교육을 받은 뭐 서재필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친일적 영향을 보이는 윤치호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도서기파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궁옥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강우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강우 정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부 성향도 다양하고 거기다가 또 민중도 참여하게 돼요.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 그래서 강범위와 사회계층도 참여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는 관료와 지식인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민중 중심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위로부터든가 밑으로부터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민사회 형성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회 이제 내용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을 보면 전국에 13도 지회가 설치되고 중앙회 본회와 연결되고요. 기관 지도서는 대조선 독립협회부와 독립신문, 한성신문이 있는데 그중에 독립신문이 대표적인 기관지죠. 그 관련 단체도 되게 많아요. 찬양회, 협성회 이런 단체들이 이제 뭐냐 관련 단체들이고요. 자, 독립협회 활동을 보죠. 독립협회 활동. 여기도 제가 이제 시간 안 듣긴 했는데 여기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자, 독립협회는 이제 크게 보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걸 이제 정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우호적인 관계고 정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야.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 이렇게 4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1기 초창기 때는 대단히 우호적이었죠. 예,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여기 우호적인. 그러다가 이제 2기 때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요. 지도를 좀 많이 그렸는데 선 잘못 그었네.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때 이제 악화될 때 이제 입헌 군주파와 전제 군주파가 대립이 일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 입헌 군주파와 전제 군주파 간에 어떤 대립이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3기 때 들어가면 더 악화되죠. 3기 때 들어가면 더 악화돼. 그래갖고 이때 이제 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권 수호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권 수호 운동. 그래서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은 주로 반러 운동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서재필하고 정부 대립이 강해져서 서재필이 이제 출국을 해버려요. 출국을 해버렸다. 예.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다가 악화됐다가 잠시 4기 때 들어가면 관계가 잠시 좋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죠. 이때 이제 3기 때 만민공동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간민공동회가 개최돼요. 잠시 사이가 좋아질 때. 자, 그래서 이제 중추원 간제도 공포하고 그래요. 뭐 헌의 6조 이런 것도 공포하고. 그런데 이제 관계가 다시 악화되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임명성 사건 같은 것도 터지면서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끝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칠러 수급파의 반발을 통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의 관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2기 때 나빠지다가 3기 때는 더 나빠지고, 그다가 이제 4기 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예,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1기 때 볼게요. 초창기 때죠. 1기 때는 되게 고급 관료 주도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친러파나 친미파 같은 정동 고등학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문이나 독립관이 건립이 되고 독립협회나 월보 같은 것들이 가능되죠. 근데 2기 때부터 이제 사이가 좀 나빠지기 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뭐냐면 진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강연회나 뭐 토론회 같은 걸 개최하거나 신문 잡지를 통해 계몽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정부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친미 친일 관료들이 나중에 칠러 관료들이 탈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반려 운동해 갖고 이게 구체화된 것이 여기 이권수 운동 본격화되는 거죠. 자, 3기를 볼게요. 3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만민 공동회가 개최된 시기거든요. 이때.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있는데 구국 상소 선언 상소문 최초의 만민 공동회 개최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자유국권, 자유민권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 운동이 일어나서 주로 반려 운동 차원에서 러시아 부산 조정도 조차 철회 사건은 반영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고갈 고문출수 한려은행 폐쇄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98년 9월 달에 무슨 사건이냐면 김홍록 독살 사건이 나거든요. 이 사건이. 김홍록이라는 그 러시아 통역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인사에 불만을 품고,
그 당시 그 고종이나 승종이 먹는 차에다가 아편을 풀어. 그래서 그때 이제 승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부가 뭐 노육법이라든지 연자법 부활 같은 걸 시도를 하고,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극도로 뭐냐면 갈등을 빚었던 단계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어디 표가 어디 갔어? 예. 여기 여기 완전히 여기 요 적정 바닥을 친 상태죠. 여기서부터 이제 있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조금씩 사이가 또 좋아져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박정향의 진보 내각이 수입되고요. 그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이제 초빙해서 같이 이제 개최하죠. 이게 간민공동회야.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의회식 중추원 간제도 반포하고 현인육주도 공포하고, 그렇지만 앞에 임명선 사건을 계기로 여기 결점이 있다. 임명선 사건을 통해서 이게 또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하까지 내려가죠. 여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 해체된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이제 해체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을 겪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요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하게 개혁사역 결성기, 국민 계몽기, 그다음에 여기 있고 국민 민권 운동기, 이렇게 있고 정부 참전 투쟁기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먼저 볼게요. 개혁 세역 결성기 1기에 해당하죠. 1기. 자, 여기 보면 이제 초창기 때는 수구파의 어떤 정치적 세력이 견제하기 위해서 개화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성을 했고요. 그때 정동세력부의 이제 세력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개혁 진영적인 어떤 경향협회나 신흥 지식인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향협회나 신흥 지식인들 참여를 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보면 청해 간세를 벗어난 걸 기념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고요. 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 발족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문을 허물고 자리에 그 예전에 영흥문이 있었죠. 청나라 사신을 그 맞았던 영흥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모화관을 청나라 상신을 머물던 모화관이 있어요. 이 모화관을 뜯어 고쳐 독립관으로 개설하죠. 독립협회 기간지를 이제 간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 진보적 성향의 정치 집단이었으나 점점 고위 관료들이 개입을 하고, 약간 이제 성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사교 모임으로 이제 변질돼.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다양한 정파에 모여있는 사교 모임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로 넘어가요. 2기. 2기 때인데, 자, 2기 때부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민중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민중들이 진출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에 민중을 계몽하기 시작했죠. 민중 계몽기. 각종 토론회 같은 것들을 이제 유치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점점 이제 조금씩 정부와 반대 운동,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죠. 이때 이제 반려 운동을 펼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계몽단체로 이제 전환하죠. 어떤 사교단체에서 계몽단체로 이제 전환되면서 민중들의 회원을 받기 시작해, 얘네들이. 그래서 윤초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일요일 날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주제는 이제 민중 계몽기, 국민 계몽기 때는 그 신교육 진흥, 미신타파, 민중문화 이런 걸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 의회 성립, 그다음에 민권 신작, 내정 개혁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이들을 계몽하고 자주적인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반려운동이 전개되죠. 반려운동이.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3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2기하고 3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러시아 내정 간섭이 심하니까 그 당시 아가파천 이후에 러시아 내정 간섭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 교관 준파, 재정 고문 파견 앞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노마르프 2세 대관식 때 가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맺었던 협약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의 군사 재정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칠레파 관료도 요직에 등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 이권 침해가 많아져. 그래서 목표 진납도 토지 매입, 그 다음에 부산 전용도 석탄 기지의 조착. 전용도 석탄 그 기지는 중간에 이제 석탄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했던 거고요. 한려은행 설립 요구 등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와 연결되면 이권 수호 운동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기로 넘어가죠. 상기. 자, 요때는 이제 정부와 대립이 어느 바닥까지 덧치죠.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기 때도 사이가 나빴는데 여기는 아니 바닥까지 내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갔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당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내전 간섭과 이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재정, 군사, 인사권 자주적으로 행사해 자주동료를 지켜야 한다는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나섰다. 그래서 3기 때는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1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독립협회는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민중계획을 개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신현상이었던 홍덕구가 만민공동 회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러시아 내전 간섭과 이권행위 구타는 자주 국권운동을 펼쳤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만민공동에서 그 당시 뭐 백정도 나와서 연설하고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였고 자주 국권 운동이었고 독립협회는 이를 통해서 민중의 힘을 각성시켰다. 만민공동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하급 관료, 언론 조사가 되고 가입함으로써 독립협회는 간변단체에서 점점 정치운동단체, 대중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 그 독립신문의 논조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계몽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가 논조가 요거는 요거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처음에는 이제 계몽적 성격에서 정치 성격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강우 정권에 활동했던 이용익을 탄핵하고 연좌법 같은 봉건적 압박 부활 제지, 그다음 관리의 부정부패, 무능 고발, 구국 상소물 고정에 올리는 그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제 상기하고 사기를 같이 이제 통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요때 이제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다음 자강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죠. 독립협회 활동 내용을 크게 세 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 7, 80%는 요 상기 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기 때.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열강의 내전 간섭과 이권 요구를 저지시키기 위한 이권 저지운동, 주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렇지만 한계는 영국과 미국, 일본의 철도 부설권이나 강상개발권에서 뭐냐면 고용 창출이니 문명화 같은 걸 인식했고 러시아 자본에 대해서는 침략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니까 약 이중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뭐냐면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다. 친미, 칠영 성격이 있고 그래서 반러 성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 중에 상당수가 또 앞으로는 자주국권을 내세우면서 앞에서는 그 일본과 또 손잡고 친인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예전에 시험 문제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친인화되고 변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최근에 안 나왔다가 예전에 안 나왔다가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죠. 오히려 강모개혁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다음 자유민권에서 이제 서양의 천부 인권 사상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고요. 그 5개조 국민 기본권을 제시했죠. 법률 재판 및 신체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그다음 신분제 남녀차별 철폐,
그 연자제 노동법의 정통적 악습회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거의 3기 끝무렵에 김옥룡 그 독자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김옥룡 사람이 러시아 통역관이었는데 자기의 인사 불만을 품고 그다음에 순종과 고종이 먹는 그 커피에다가 마약을 펴요. 마약을 이제 아편을 아편을 이제 뭐냐면 풀죠. 그래서 고종은 딱 먹다가 이상하고 내뱉었는데 순종은 꽉꽉 먹다가 혼절돼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고생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것들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두들겨 맞지 않아서 저지당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당시 이제 갑오개혁 때 폐지했던 노릇법이니 그다음에 연자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죠. 예, 고문도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독립협회 회원들이 반발하게 되고 또 독립협회 회원들 이제 막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독립협회 회원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 인권이야, 인권. 인권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강개혁인데, 자 자강개혁은 이제 그 부국강경위와 국정 모든 분야 일대 병역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 성립운동, 보수파 내각 퇴진, 개혁 내각이 수립됐다. 자 이때 의회는 주의할 건 뭐냐면 보통 상원하고 하원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상원을 주장했어. 상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중참여 의회는 하원이 아니라 엘리트 중심의 상원만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약간 이제 보수적이에요. 얘네들 주도했던 그 지도부들이 겉으로는 뭐 민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중들 그렇게 불신 인정하지 않았어. 계몽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동원에 대해서만 였지 실제로 정치는 자기가 해야 된다. 지식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한계점을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파 내각의 퇴진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개혁 내각의 수익 같은 걸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신교육 실시 해갖고 각급 학교 단체의 성립 같은 민력을 배워야 된다. 왜냐면 얘네는 민권을 중심으로 강조했잖아. 그래서 군권과 그 당시 군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강무개혁은 군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독립협회의 어떤 해산의 배경, 인연적 배경이었다 보시면 되고, 경제적인 측면 보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뭐냐면 정부의 어떤 보호나 그다음에 정경 유착을 타파를 내세워요. 그래서 정부 보호나 이런 것들 타파하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그 모든 걸 시장에 갖다 뭐냐면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자유무역주의 내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자 보면 지주를 중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취약, 각종 공장을 건설해 공업진흥하고 외국 자본을 도입해서 상공업 발달 등 상업 발달의 기초를 마련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죠. 반공론을 반대해서 미국 수출 옹호하고 개항장 증가를 무역 확대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항실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 나서서 어떤 재정이나 경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독립협회의 주장 내용들 그리고 제 앞에 있었던 그 갑오개혁 시기 때 개합화의 주장 내용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 정책 같은 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다 개방을 해버리면 막강한 외국 자본이 밀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시장을 어떻게 좀 약간 통제하는 정책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건 못했어. 예. 좀 약간 뭐냐면 외국의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고종과 이제 정부 내의 관료들과 이제 뭐냐면 갈등을 빚다가 서재필이 추방이 되죠. 예, 서재필이 추방돼서 이제 안 들어와요. 예. 서재필이 나중에 이제 잠깐 일제 강점기 때 1910년에 3.1 운동이 끝난 뒤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강복부인가요? 강복부 때 이제 그 다시 들어와. 그 전에 이제 그 후에는 사업 좀 하다가 강복부에 이제 와서 있다가 다시 이제 출국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좀 나가 있는 상태고, 자
독립협회 내부의 두 개의 노선을 볼게요. 자, 독립협회 내에서 국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를 나눠요. 독립협회 내부 내에서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을 보면 박연호나 서재필, 안경수 그런 사람들은 정부 관료 등 전제 군주안을 거부하고 제한 군주제를 주장했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거죠. 자, 이들은 1898년 2월달 러시아인 알렉산프 고빙을 고문에 초청한 것, 고문을 초빙한다는 거죠. 고빙을. 자, 비난하고 일부 정부 대신들의 사태를 조용하면서 그 독립협회를 정치단체로 바꾸려고 했다. 단순 계몽단체에서 정치단체로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에 정부는 서재필을 고문지에 해입하고 원래 초창기 때 서재필을 되게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정부 고문을 안 치고 고문비도 되게 많이 줬어. 근데 자기 말 안 되니까 얘를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조직되어 정부 방치에 정면적으로 반박하면서 상송운동이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얘네들이 만민공동회와 연결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민공동회가 또 연결돼요. 근데 만민공동회와 간민공동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민공동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간을 초래해서 같이 하면 간민공동회입니다. 이게 좀 큰 범위고 여기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범위는 윤치호, 난공,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야. 서재필 출국한 뒤에 그 독립협회 이끌면서 정부와 협조해서 국권을 수호하고 민권을 신장하는 데 되게 노력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1898년 10월에 간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고 이들은 전제왕권의 공부활동에서 대내개혁을 추진해서 국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헌의육조를 요네들이 추진했다는 거야. 간민공동회가. 근데 요 견해는 좀 약간 전반적 견해가 좀 틀려. 요 견해에 관련된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포셈하고 어디야? 7차 근현대사 교과서에 금성교과서가 있어. 요 내용을 썼더라고. 그래서 그 금성교과서는 얘네들이 주도를 해갖고 현이 입주려고 얘네들이 그 뭐냐면 한 건을 공부했다. 전제군주제를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예. 포셈하고 7차의 관점이에요. 7차 금성교과서 참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만 전반적으로는 현이 육조는 전제 한 건보다는 입헌군주의를 지향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서나 뭐 다른 책에서는. 나중에 현이 육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마 그 현이 육조의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반민이 합세해서 전제 한 건을 권고할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총론 부분인데 그 밑에 2번, 3번부터 6번까지는 다 뭐냐면 전제 군주를 제한한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것만 보면 이렇게 전제 한 건을 공부해야겠지만 이건 아마 이 내용 중에 이제 얘네들 같은 무리들이 의견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2번부터 6조까지는 다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이런 경향에 따른 사람들,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보면 1번만 보면 안 돼요. 2번부터 6번까지 보면 당연히 이건 전제 군주의 지향이 아니라 입헌 군주의 지향이야. 그래서 대부분 책들은 입헌 군주에 적혀 있는데 이 푸셈이라든지 뭐 7차 근현대적 교과서 있죠? 예, 금성 책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구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헌 군주의 지향이 맞아요. 현일주나 간민공동회는 입헌 군주의 지향이다. 근데 책마다 좀 다르게 해서 일부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내각의 수입부죠. 배경이 됐던 게 이제 아까 얘기는 김홍룡 독착 사건이에요. 이게 거의 막판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만민공동회 개최하고 그리고 학생과 시민대 집회에 가담하고 상인들이 철시를 하니까 독립을 지지하니까 이제 그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급진적 수구 7대신을 해임을 하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선호하는 개혁 진영적인 인물이었던 박정희 내각, 진보적인 내각이 뭐냐면 출범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간민공동회가 개최돼요.
만민공동회에 간을 초대해서 했던 간민공동회가 개최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헌의육조를 공포하죠. 헌의육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헌의육조는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간인이 독려 협력해서 전제안건을 공유한다. 요거 보면 강호개혁이 지향하는 바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총론이고 그 자세한 건 강론에 있죠. 예, 악마는 디테일이 돼 있다고 강론을 봐야 돼. 예, 여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여기에서는 자, 외국과 이권에 대해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청 위장의 합동단위를 할 것.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강호 정권이 이권을 많이 나눠줬잖아. 그 견제하겠다는 거야. 견제하는 거. 그다음 국가재정 탁지부에서 정관하며 예산과 결산 국민의 공포의 것. 자, 이 당시에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탁지부가 아니라 주로 강호 정권에서 어디에서 했냐면 그 당시 내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항실 재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예산 결산은 국민들이 공포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탁지부가 아니라 내장원이 아니라 탁지부에서 해라.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공포해라. 그래서 고종이 니 멋대로 예산 쓰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중대범죄를 공포하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니까 인권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앞에 김홍룡 독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특히 독립협회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이때 인권을 강조했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칭의관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 당시 간제 개편 때 대개 1품에서 2품까지 고급 관료들 얘기하죠. 오늘날만 장관, 차관급 인사들 얘기야. 이걸 할 때 정부 임명할 땐 정부의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거.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멋대로 이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해라. 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중의에 따를 거. 그래서 이제 정부 그 임명할 때는 그 정부라는 것은 이게 정부는 이제 고종이 아니라 고종의 밑에 있는 관료 대신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관료 대신들 여러 의견을 듣고 따라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고종의 이제 독자적인 인사권 어떤 발동을 제한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면 다 입헌군주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까. 예. 여기에서 규정이라는 것은 홍법 14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조는 전제관권의 강조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활동단에서 요 내용들은 다 뭐냐면 입헌군주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인권하고 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제 의회 성립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박정희대학과 독립협회가 합친해서 중추원 간제 개편을 해요. 예전에 중추원이 있었죠. 근데 중추원은 이 당시 자문기구에 불과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개편을 해갖고 의회식 중추원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성이 승인되죠. 그래서 중추원 간제 개편을 관철시켜서 간민공동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중추원 간제를 공표했다. 예.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중추원 간제. 자, 중추원 간제 내용을 보면 거의 의회 수준급이에요. 입법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어떤 칙령의 개정 및 폐지, 입법권이죠. 그 다음에 의정부가 국왕에 건의한 사항들 심사 결정한 권한이 있고 국민의 헌의 사항들 심사 및 결정, 국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심사 결정권이 있다.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뭐 나왔으니까 권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구성을 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이건 50명인데 요게 선발을 보면 의관 반수 간선위원, 나머지는 민선위원. 이때 주의할 민선위원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독립협회에 되게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야. 근데 요걸 볼 때, 중점을 볼 때 하원보다는 상원 정도의 어떤 뭐냐면 구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협회 한계를 지적할 때 그들은 겉으로는 민권을 강조하지만 실제 민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계몽의 대상만 생각했어요. 동원의 대상만 생각했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하원보다는 상원을 강조했다. 그래서 민의 정치 폐지를 은근히
배제했다. 민의 어떤 정치 전을 은근히 배제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의견이 불합할 때는 의정부와 중추원이 합석협의해서 타당 가결하고 시행하기로 했고요. 영향을 보면 황제와 의정부의 권력을 남용을 제한했고, 그래서 종래 유명무시한 중추원을 활용해서, 이게 자문기구죠. 원래 자문기구인데 다시 입법기구 만들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뭐냐면 의회개혁 운동에 성공했다. 근데 중추원 간제가 공표했지만 그것을 바로 실행하기 전에 임명석 사건이 터지면서 도감을 탑을됐죠. 실제로 그 내용은 실시 대신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추원 간제 또 본청.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자문기구 바꿔버려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간민공동회 보죠. 간민공동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보면 만민공동회 일종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간을 초빙했기 때문에 간민공동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간민공동회. 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회 지도부는 대신들과 함께 간민공동회 열고 헌의육조를 결재했다. 황제권을 인정하되 간민이 협력하여 점진적인 내정 개혁을 한다고 원칙을 청정했고요. 그래서 헌의 6조 내용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강무 정권은 이제 간민공동의 구성을 주장을 받아들여 수구 대신 5명을 조치하고 중추원 구성과 재정 개혁을 약속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해산을 볼게요. 여기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독립협회 해산이 되는데 보수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불만인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정권을 뺏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파들이 음모를 꾸며 음모. 그래서 이제 임명서를 갖다 붙이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는데 이 과정을 좀 약간 볼게요. 독립협회 활동 해산 과정을 보면요. 뭐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나? 네. 여기가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여기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이거? 네, 여기 있네. 자, 그 당시에 중추원 간제가 반포되고 나서 바로 직전 전에 그 수우파들은 위기의식을 느껴. 이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고 나니까 실시하면 이 독립협회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의회 성립 전에 그 친러 수구파들은 모여서 임명서 사건을 이제 뭐냐면 조작을 하죠. 임명서를 갖다 붙이고 벽보를 붙이고 나서 어떤 소문을 내냐면 박정현과 윤치호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화제를 추진하려고 한다. 박정현을 뭐 대통령 모시고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한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공화제 추진설을 유포시키죠. 임명서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고종은 좀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에 욕심이 많았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고종 입장을 때는 기껏 약간 베풀어줬더니 이것들이 기어오르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고 그 다음에 앞에 언급했던 그다음 중추원 간제를 철회시켜요. 그리고 박지영 내각을 실각시키고 보수파였던 조병식을 내각으로 세우죠. 조병식 내각이 성립되죠. 자, 이에 대해서 독립협회 해산령에 대해서 서울의 시민들은 철학 시위를 하죠. 만민공동회 그렇게 있자면서 철학 시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횃불을 들면서 시위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촛불 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횃불을 들었어 횃불을. 그래서 42일간 뭐냐면 횃불을 들면서 시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딱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외국의 눈치도 있잖아요. 근대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철학시키려고 대항을 하니까 그냥 무작정 또 진압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나가서 그냥 알았다. 너희들 말대로 뭐냐면 동료협회 해산을 취소하겠다. 그래 놓고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한국협회를 동원해 버린 거야. 그렇게 말해 놓고는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만민공대를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 예. 그래서 원래 한국협회를 이렇게 동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서양의 눈치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탄압한다면 좀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를 이제 뭐냐면 탄압할 때 이 한국협회를 이용해 갖고 좀 탄압하는 식으로 한 거죠. 한국협회 이용하는 식으로 탄압한 거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근데 만민공동회 의외로 한국협회가 잘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한국협회가 안 되니까 이제 고종이 군대를 동원해.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결국에는 그거에 반대한 만민공동회도 해산시켰다.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 내용들 좀 읽어보세요. 예,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래서 보수파의 음모로 해가지고 이제 해갖고 독립협회 해산되고 만민공동회도 해산되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데 중추원의 의회관이 자문기구 격화된다.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추원을 자문기구 다시 격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만민공동회가 제기돼서 급진적으로 변하니까 처음에는 한국협회를 동원했다가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독립협회를 탄압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강제로 해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협회는 보부상 조직이죠. 예, 보부상 조직. 자,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자, 의의는 독립협회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유민권을 신장시키면서 자강개혁을 이루고자 했다. 또 민중계몽을 통해 민중을 기초한 사회 전반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갑신정부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자, 한계를 보면 독립협회는 외세 배척 운동은 주로 러시아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극복의 열강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이었고 특히 영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제국주의 열강과 교류를 강화하고 근대적 제도의 몸을 받아들이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제국주의 침략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자본들을 받아서 근대적 모습을 바꾸자. 얘네들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의의도 있고 한계 있죠. 한계 좀 더 살펴보면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는 자 민중의 정치 역량을 가속평가했고 민중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일본 프랑스의 입헌군주에 유세했고 지도부는 의회 설치를 상원을 주장하면서 민중도 요구하는 하원 설치는 반대했어. 예. 민중을 개화의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계몽과 지도의 대상, 동원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사회진단을 이용해봐. 대개 보면 독립협회 사람들이 후에 애국계몽 운동에 많이 진출하거든요. 독립협회나 애국계몽 운동자들은 얘네들이 이제 내세웠던 것이 뭐 중요한 사회진단이야. 근데 사회진단 자체가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그 제국주의 논리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반파하지 못하고 사회진단으로 강자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화론의 영향 아래 제국주의 침략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 열강의 침략을 문화 전파의 한 수단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동학군이나 의병을 토벌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건 예국계몽 운동도 똑같아. 예. 그래갖고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걸 이겨내야지 왜 남 탓하냐 그런 논리야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 경제 침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본을 외자에 도입하려고 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국내 산업 보호와 구국의 기초 마련을 제치하지 못했고 자유주의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외국 열강의 이중적인 태도, 그 다음에 개항장 증가 주장,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가능성 부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 증강에 되게 소극적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전환했던 양호 도입에도 반대했고 등등.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우리 관점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 당시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많고 오히려 강무 개혁이 훨씬 더 그 당시 상황에서 맞는 게 많아요. 예. 우지식도 개혁을 하고 근대적 어떤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강무 개혁에서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독립협회보다 강무 개혁에서 좀 많이 나와요. 강무 개혁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한제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대한제국. 자, 이 대한제국, 특히 이제 대한제국의 강무개혁을 행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대한제국은 이념적으로는 구분 시점을 내걸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네, 동도서기 의미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전제군 주제를 냈었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지계를 이제 뭐냐면 내세워서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 어떤 토지 소유권 확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수립 과정을 볼게요. 배경을 보면 열강의 간섭을 벗어나 황제가 되어 조선의 자주 독립군을 대내에 가시해야 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 러시아 일본의 세력 균형 때문에 그래요. 네. 세력 균형을 이루게 돼서 외세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약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국내적인 상황에서 고종은 실주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황제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원구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원구단은 이제 청원 지방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보통 황제는 이제 원구단에서 하늘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늘 제사를 지내고 나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죠.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고요. 여기서 대한이라는 건 한자는 어디가 사만할 때 한 있죠. 사만할 때 한이야. 예, 사만할 때 한. 그래서 이제 사만 정통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사만 정통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위만에서 쫓겨난 그 당시 준왕이 기자조선 준왕이 사만으로 갔다가 다시 부흥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정통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중흥의식이 깔려져 있어. 중흥의식은 뭐냐면 왕조 국가에서 거의 쇠망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야. 예. 여기에서 강국개혁을 통해서 다시 조선이라는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중흥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대한제국이라는 명칭도 샀고요. 그래서 비록 그 기자조선은 멸망했지만 다시 삼한에 가서 중흥했다. 왕조가 부활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당시 그 연호가 또 강물 사용했죠. 강무. 이 강무란 말도 강물이 아시죠? 후한에 세웠던 강무제. 이 후한의 강무제가 이제 전환을 다시 부흥시켰잖아요. 중흥시켰잖아요. 그런 염두에서 강무란 용어를 사용한 거야. 예.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국정 주도권을 확립하고 중국의 지배를 받자는 독립적인 황제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선포 의미 자체가 중국과의 어떤 사대강을 공식 청산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열강부터 자주 독립의 열망의 의지를 표현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 수립하기 전에 이제 항공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왔냐? 여기는 이제 그 덕수궁으로 돌아왔어. 덕수궁. 경희궁이라고 하죠. 덕수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고종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경희궁에 있을 때 받은 그 칭호고요. 예. 경희궁이 아니라 제가 말했는데 경궁이죠. 제가 참 알려드렸는데. 예. 경궁으로 돌았는데 경궁은 예전에 정동동 행궁이라 갖고 잠시 선조가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시 뜯어 고쳐 갖고 좀 규모를 키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덕수궁보단 더 커요, 여기.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되게 키워가지고 그 뭐냐면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온 이유가 요 지역이 정동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태가 터지면 미국 공사관이나 러시아 공사가 도망가려고. 예. 그래서 창덕궁, 창궁궁에 가지 않고 경운궁을 갔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하여튼 그 경운궁으로 돌아가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한국 국제를 공표했죠. 요거 02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요거 내용은 지금 얘들이 이제 용도로 해갖고 변경을 해놓은 거거든요. 내용을. 근데 원문 내용은 따로 있어요. 원문 내용은 저기 그 푸셈에 있으니까 보세요. 요건 푸셈에 있는 내용을 원문 내용을 좀 얘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국가수어 수준에 맞춰갖고 좀 풀어서 설명한 거야. 좀 간추려가지고. 자, 국제라는 명칭은 이제 헌법과 좀 비슷하죠. 헌법과. 그래서 이제 지향한 반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헌법인데, 여기 보면 자 배경을 볼게요. 먼저 대의족은 너일 양국 간의 조선을 둘러싸고 각 주점을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 러시아한다. 정부는 국권을 강화해서 왕실주도의 개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대하려면 뭔가 황제권을 강력한 황제권을 구축한 다음에 그걸 매개해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독립협회 세력들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독립협회 세력들은 이제 신권 강화를 통해서 민권 강화를 통해서 내각 및 중추원 주도의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 여론은 이제 자주적인 어떤 나라를 발전 위해 근대 국가에 걸맞는 뭐 국가체제 수입할 걸 열망했고, 즉 새로운 국가체제 수입을 통해서 자주적인 근대 국가 면모를 만천에 가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등등. 그래서 이제 국제 재정에서 이제 정권의 소재, 국제화, 집행 형식의 정체를 명백히 규정하려고 했고, 그 근거를 만국공법에서 구했다. 요거 예전에 만국공법 그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만국공법인데 주로 이제 어디냐 포이센 국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전제군주제. 그래서 그 당시 신권이나 뭐 민권의 어떤 거보다는 강력한 군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들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긍황파 같은 세력들이야. 근황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교정소라는 그 뭐냐면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요. 교정소를.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황제가 친히 제정한다. 의미에서 교정소라는 어떤 특별 입법기구를 제정하고 여기서 국제를 만들죠. 대한국 국제를. 황제가 직접 친히 만든다. 해갖고 대한국 국제인데 헌법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정서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교정서가 원래는 이름이 교전서였거든요. 근데 이름이 나중에 교정서로 바뀌어요. 똑같은 형태예요. 예. 자, 전반적으로 뭐 대한국의 어떤 그 자주독립국가를 나세우고 황제권을 규정짓죠. 대개 보면 황제 정제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황제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선전과 강화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근대 제국의 절대 왕정 체제를 도입해 황제의 전제권을 법제적으로 확립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뒤에 보는데 관련된 내용을 잠깐 여기 좀 볼게요. 자, 주권의 소재 및 집행 형식을 만민공법에 근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근대법 체제의 수입 의지를 가시했고요. 그래서 헌법 대정을 공포하고 있대. 국제 내용을 보면, 자, 1조를 보면 타국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하게 자국의 정체를 결정한 자주독립국을 구성했다. 대주권성을 독립했죠. 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했고, 대한민국 세계 만국의 공헌 자주독립 제국이다. 자, 제2조와 제3조 보면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이 있죠. 대한민국 정치는 만세불변의 정치 정치다. 자, 만세불변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메이지 헌법에 나온 말이야.
만세라는 것은 그 청와의 권력은 예전부터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야. 네. 요거를 이제 뭐냐면 따왔다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자, 그리고 그 4조부터 9조까지는 전제군주제에 관련돼 갖고 군권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외부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인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국가 권력을 수권하는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수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황제에게 위임하는 권한들이죠. 가정 통수권, 입법권, 사문권, 관리임명권, 외교권 다 포함됩니다. 황제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의는 군권 강화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 주권 국가가 진입하는 강무 정권의 2년간 국가 건설 방향을 법제상 규정했다.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하죠. 또 그 밑에 이제 의의를 보면 또 이게 첫 번째 의의인데 이건 교과서 이제 적혀놓은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제 대제국은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국가를 천명하고 대내제국은 전제 정치임을 확인하는 군주권 무한화를 밝혔고 한계는 황제 대권만 규정돼 있고 국민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즉 황제권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는 의회나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헌법의 형식을 취했지만 민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근데 이제 입법의 어떤 위헌하고 정신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냐면 민권을 강조하는 대한 독립협회와 뭐냐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의 개혁 방향을 볼게요.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걸 참조한다. 구본신체였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구본신체.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을 보니까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 것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를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복구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구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전제 왕정을 강하고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어떤 경제체제 복귀를 하는 거. 그래서 개혁을 하지만 뭔가 복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 외세 위주적이 아니라 급진적이 아니라 외세 갑오개혁이나 갑신정변처럼 외세 급진성을 비판하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목표는 개혁의 목표는 부국강변과 근대 주권의 실현이다. 강무개혁에서는 전제군주가 확립하고 그다음에 군비 강화를 추진했으면 양전 지계산업과 산업진흥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야. 기본 법규 규정서가 있고요. 주도 세력들은 대체 보수적 대신들이나 박정 민영 같은 한계 집단 세력들, 그래서 근황파 세력들이 주도를 했다. 보통 우리가 개화 추진 세력들을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두 개를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제3의 세력도 있었어요. 이들이 근황파야. 이들이 이제 강국개혁을 추진했던 세력들이야. 예.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들 세력들이 부각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국권을 강조했던 것이 결국엔 서재필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국권을 중시하게 여기는 정부와 박용호 서재필 계열의 신권 강화 충돌됐고 만민공동회와 한국협회를 충돌했다. 그래서 제국신문이 만민공동회 투쟁 방식 비판했는데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그쪽 계열이죠. 보수 쪽이 보수 개신 유학자 계열이니까 강무개혁 쪽의 어떤 그 신문이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독립협회 해체 2년적 배경은 요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요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정책 방향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수적 한계 속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 그래서 부국강변과 근대적 주권 국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고 대외적인 이의제식 다변 외교야. 이권 양육을 통해 외국 지원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간파츠식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했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이권을 나눠서 세력 균형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전제군주제, 국방과 상공을 육성, 재정 확보, 양전 사업과 근본이 합해 금융제도를 개혁을 했죠. 그래서 양전 사업, 양전 지계 사업하고 근본이 합해 개혁, 요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특히 양전 사업이 많이 나와요. 강무 개혁하면
양전사업 관련된 내용이 거의 7, 80% 나오고 예전에 전제군주제에 관련된 대한국 국제 내용이 딱 한 문제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개혁기구는 아까 교정소에 설치했는데 그 외에도 사대소가 있고 특히 내장원이 되게 중요해. 그 당시 군부 분리였죠. 그래서 궁중에 있는 궁중 그 황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이 분리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내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치적 내용을 볼게요. 예, 개혁들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의정부를 부활했죠. 그래서 일본식 내각제도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했고요. 그다음 의정부 차대 구칙을 만들었어. 그래서 정통적인 차대에 부활하면서 황제 각부의 사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직할체계가 이루어졌다. 이 차대라는 건 뭐냐면 대개 이제 실무자들끼리 각부의 이제 실무자끼리 와서 방하고 뭐냐면 논의하는 거야.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와서 별도 고위 관료를 배제한 채 실무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것이 차대였는데 이걸 이제 다시 부활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항제권을 강화하니까 이제 국내부를 강화하죠. 국내부. 네. 그래서 의정부 부활하지만 국내부도 더 강화시켰어. 그래서 이제 항제권의 실현 장초 국내부 확대는 갈목한 것이었다. 국내부는 갑오개혁 당시 개혁파가 군주권을 제한하고자 설치했으나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는 항제권 위상 강화와 함께 의정부에 압도할 만한 방대한 기구를 확대했고 이는 내무부 체제의 연장선에서 단지 항실 사업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각종 근대화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내용인데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기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되는 물주가 내장원이죠. 예. 내장원이 일종의 재정 경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환희 6조에서 내장원 회사지 말고 국가의 공적인 사무를 맡는 탁지부에서 해라. 한말 요게하고 연결된 거야. 예. 그다음 산업진흥청을 주도했죠. 이때 내걸었던 게 식상업업 정책이야. 그래서 산업진흥정책은 국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들이 주도했는데 그 추진 비용은 차관 외에도 각종 잡세 부활, 홍삼 판매 독점, 백동화 주조 특허. 요거 이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예. 그다음에 강산산업 독점, 역둔도 소장로 등 관리권은 국내부 다 옮겨서 재정에 의존했다. 내장원을 특히 강조했는데 여기 장이 이용익이야. 예. 이용익이 이제 보부상 출신이죠. 후에 이제 그 고려대 전신이었던 보승전문학교도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용을 중심으로 식상업 정책을 추진했고 결과 국내부가 식상업 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신속 가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은 국가 재정을 위축시키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적인 재정이었던 탁지부 관할하는 재정을 위축시켰다. 그래서 경제 발전 결과가 국가 재정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지방을 23부에서 13도로 옮겼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책에서는 대한제국 때도 있고 어떤 데 아가판천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둘 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군의 군명기구 외에도 그 세무나 경찰, 사법행정을 다루는 특별행정기구가 설치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양주경찰서, 양주 사기 때문에 양주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의정부 법원, 의정부 검찰청 뭐 이렇게 이제 설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력을 일부 복귀했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업 정책을 보죠. 그 당시 이제 식상업 정책, 산업진흥 정책이죠. 앞에서 제가 좀 언급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근본위제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근대적 협회제를 도입했는데 채택만 했지 실시는 못했어요. 실시는. 이유가 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합회제도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그래서 합회 조례를 통해서 근본위 조례를 전환하고 새로운 합회를 반영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중앙은행 조례나 태양금 조례 이런 걸 공표했다. 자, 이 내용은 앞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상공기술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상업과 공업에 관련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농상공학고를 설립해서 농업과 사업과 관련된
그 학교 다니게요. 오늘날은 농고, 공고 이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상업과 공고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여 상공업자 약성을 했고, 강무학교에서 강사 기술자를 양성했고, 직주학교, 공업 전수소를 통해서 공업 기술자를 양성했다. 그 다음에 근대회사 공장 설립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오늘날 공기업 같은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민간에서 설립하는 것도 있고, 공기업 설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과 민이 합작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하여튼 공기업 위주로 적어놨어요. 그 인삼을 전매했죠. 삼정사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인공 양장소 같은 많은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원 산하 단체 서북출도금을 뒀죠. 이용이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박기종의 어떤 대한철도회사와 공동으로 경의선, 경원선 철도 부설 깼지만 실패했다. 미국인과 합작해서 한국전기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은행인데, 요네 은행도 보니까 이제 이것도 민간 은행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강국개혁 시기 때 이제 만들었던 민간 은행 쭉 있어요. 민간 회사들. 예,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고요. 그 다음에 양전 지게 산업을 좀 볼게요. 이 양전 지게 산업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되게 시험문에 나오면 이게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양전 지게 사업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한 3문제는 나왔어요. 요 부분은 요거는 여기 걸보다는 요걸 좀 보고 얘기하죠. 자, 보충 주제 좀 펴보시고 187페이지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양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조선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건국대전에 2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년마다 한 번씩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30년, 길게는 100년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한 번 또 했어. 그래갖고 양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모두 같이 하려면 지게 사업도 같이 했어요. 양전과 지게 사업을 동시에 했다.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하다가 하나로 합쳐졌죠. 지게는 이제 근대적 어떤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문서를 발급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양전 지게 산업이 처음에 시작해 전국 토를 대상한 게 아니라 거의 한 몇 개 지역만 하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어받은 걸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어받은 거다 딱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이야. 68번. 예.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예, 요 부분은요.